너 지금 연금저축 안 하고 있으면 매년 99만 원을 그냥 바닥에 버리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연금저축만 알고 IRP랑 ISA를 모르면 그것도 또 돈 새는 거라고. 아니 진짜로. 계좌 하나 만들어서 돈 넣기만 해도 나라에서 최대 99만 원을 돌려줘. 오늘 이 영상 하나면 그거 왜 그런지 30세부터 매달 50만 원 넣으면 55세에 정확히 얼마가 찍히는지 복리로 추적해 줄 거고, 연금저축 IRP, ISA 이 세 개를 내 월급에 맞게 어떤 순서로 얼마씩 넣어야 세금 가장 적게 매고 돈 가장 많이 불리는지까지 싹 다 정리해 줄게. 자,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현실부터 보자. 지금 은퇴한 가구 중에 57%가 생활비가 부족하대. 절반이 넘는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돈이 모자라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지금 국민연금 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86.6%가 자기가 나중에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모른대. 열의 9이 모르는 거야. 중비는 안 돼 있는데 얼마나 부족한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지. 숫자로 보면요, 한국의 연금 소득 대체율, 쉽게 말해서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비율이 47%야. OECD 평균이 58%인데 우리는 그거보다 한참 밑이야. OECD가 권고하는 적정 수준이 65%에서 75%거든? 우리나라는 그 권고치의 3분의 2도 안 되는 거야. 국민연금만 믿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그래서 연금저축이 필요한 건데 이미 764만 명이 가입해 있어. 근데 뒤집어 말하면 안 한 사람은 매년 최대 99만 원을 그냥 버리고 있는 거야. 진짜로. 나라에서 돌려주겠다는 돈을 안 받고 있는 거거든. 왜 99만 원이냐? 연금저축에는 세 가지 혜택이 있어. 첫 번째가 세액공제, 두 번째가 과세이연, 세 번째가 저율과세. 이 세 개가 동시에 작동하는 거야. 하나씩 가자. 첫 번째, 세액공제. 이건 진짜 단순해.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연금저축에 넣은 돈의 16.5%를 연말정산 때 돌려줘. 600만 원을 넣으면 16.5% 곱해서 99만 원. 이걸 그냥 돌려주는 거야.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비율이 13.2%로 줄어. 그래도 600만 원 넣으면 79만 2천 원 돌려받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좌에 돈 넣었다는 것만으로 80만 원에서 99만 원을 돌려받는 거야. 이걸 왜 안 해? 두 번째, 과세이연. 이름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거야. 일반 계좌에서 주식이나 ETF 사고 팔면 수익 날 때마다 15.4%를 세금으로 떼가거든? 100만 원 벌면 15만 4천 원 바로 빠지는 거야. 근데 연금 계좌 안에서는 55세까지 한 푼도 안 떼가. 세금으로 빠질 돈이 계좌 안에 그대로 남아서 그것도 같이 복리로 굴러가는 거야.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세 번째, 저율과세. 그럼 55세 넘어서 연금으로 꺼낼 때 세금을 얼마나 내냐? 55세에서 69세 사이면 5.5%, 70세에서 79세면 4.4%, 80세 이상이면 3.3%야. 일반 계좌에서 내는 세금 15.4%랑 비교해봐. 3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넣을 때 돌려받고, 굴리는 동안 세금 안 내고, 꺼낼 때도 세금 적게 내고. 이게 3중 혜택이야. 캡처 타임. 이 세 가지가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첫째, 세액공제. 최대 99만 원 환급. 둘째, 과세이연. 세금 안 떼고 복리로 굴림. 셋째, 저율과세. 꺼낼 때 세금 5.5%에서 3.3%. 이 세 줄만 기억하면 돼.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혜택은 하나만 있어도 강력한데 세 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거예요. 넣을 때 돈 돌려받고 그 돈까지 합쳐서 세금 없이 복리로 불리고, 나중에 꺼낼 때도 세금을 찔끔만 내는 구조야. 이런 계좌가 세상에 또 없어. 안 쓰면 진짜 손해야. 얼마를 넣어야 이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바로 다음에 알려줄게. 자, 이제 혜택은 알았어. 그럼 얼마를 넣어야 이걸 최대로 뽑아먹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할게. 연금저축에 연 600만 원, 월로 치면 50만 원이야. 이게 기본이야. 여기에 IRP까지 합치면 연 900만 원, 월 75만 원. 이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치야. 잠깐,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던데? 맞아. 연금저축이랑 IRP 합쳐서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은 가능해. 근데 세액공제 혜택은 900만 원까지만 적용돼. 나머지 900만 원은 세액공제 없이 과세이연 혜택만 받는 거야.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오늘은 세액공제 받는 900만 원에 집중하자. 숫자로 보면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 연금저축에 600만 원 넣으면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돼.
돌려받는 돈 99만 원. 매달 50만 원 넣었을 뿐인데 연말정산 때 99만 원이 통장에 꽂혀. 여기서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으면 합산 900만 원에 16.5% 적용. 돌려받는 돈이 148만 5천 원으로 올라가. 월급에서 75만 원씩 빼놓았더니 연말에 148만 원이 돌아오는 거야. 실질적으로 월 62만 5천 원만 낸 셈이지. 총급여 5,500만 원 초과하는 사람은 세액공제율이 13.2%로 내려가. 연금저축 600만 원 넣으면 79만 2천 원 환급. IRP까지 합산 900만 원이면 118만 8천 원 환급이야. 5,500 이하보다는 적지만 이것도 공짜로 주는 돈이야. 안 받으면 손해지.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나 월 50만 원도 부담되는데 어떡해? 그러면 월 10만 원이라도 시작해. 아니, 만 원이라도 괜찮아. 왜냐면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시작 시점이거든. 복리는 시간이 길수록 미친 듯이 불어나. 이건 다음 파트에서 1원 단위로 보여줄 건데 진짜 소름 돋을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둘 게 있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중도에 꺼내도 세금이 0원이야. 비과세. 예를 들어 연 600만 원 넣고 세액공제는 400만 원어치만 받았다면 나머지 200만 원은 급하게 꺼내도 세금 한 푼 안 내. 반면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중도 인출하면 16.5% 기타 소득세를 물어야 해. 이 차이 꼭 기억해둬.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 세액공제 최대로 받고 싶으면 연 900만 원. 연금저축만 쓸 거면 연 600만 원. 부담되면 월 10만 원이라도 일단 시작. 그리고 혹시 급전이 필요할까봐 걱정된다면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은 언제든 비과세로 빼낼 수 있다는 것까지. 이제 넣을 금액은 정했어. 그럼 그 돈으로 뭘 살지 알아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해.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돈을 넣는 것까지는 정했는데 그 돈으로 뭘 사느냐에 따라 20년 후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먼저 연금저축 계좌는 반드시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펀드로 만들어. 은행 연금저축 신탁이나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은 ETF를 직접 못 사. 정해진 펀드 안에서만 골라야 하는데 수수료 높고 수익률 낮아. 연금저축 펀드만 ETF 직접 매수가 돼. 그럼 뭘 살 거냐? 나스닥 100 추종 ETF,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같은 상품이야. 숫자로 보면요. 나스닥 100의 최근 20년 연평균 수익률이 약 14에서 15%, 40년으로 늘리면 연평균 13.7%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테슬라, 미국 기술주 상위 100개를 한 번에 사는 거야. S&P 500은 최근 10년 연평균 약 11%. 나쁘지 않지만 나스닥 100은 같은 기간 17에서 19%야. 안정성을 원하면 S&P 500, 수익률을 원하면 나스닥 100인데 20년 이상 적립식으로 갈 거면 이 수익률 차이가 복리로 쌓이면서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근데 반론이 나올 거야. 나스닥 위험하지 않아? 닷컴 버블 때 78% 폭락했잖아. 회복에 15년 걸렸고. 맞아, 사실이야. 2008년 금융위기 때도 42% 빠졌고 2022년에도 33% 빠졌어. 숨기지 않을게.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도 않아. 그럼 연금저축으로 나스닥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반대야. 연금저축은 매달 일정 금액을 넣는 적립식 투자야. 시장이 폭락하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사는 거야. 나스닥이 33% 빠졌던 2022년에 매달 50만 원 넣고 있었던 사람은 싸게 왕창 담은 거지. 회복까지 걸린 시간 약 1년.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고 있었으면 폭락이 오히려 세일 기간이 되는 거야. 닷컴 버블 15년 회복은 꼭대기에서 일시불로 넣은 사람 이야기고 매달 넣는 사람은 하락 구간에서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추니까 회복이 훨씬 빨라. 나이별 전략도 달라야 해. 30대면 나스닥 100 100%로 가도 돼. 55세까지 20년 넘게 남았으니까. 40대면 나스닥 100 70, S&P 500 30 정도로 섰고 50대면 채권 혼합형 TDF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거야. 마지막, ETF 고를 때 수수료 꼭 봐. 운용보수 0.07%대 상품을 골라. 0.1% 차이가 20년 복리로 쌓이면 수백만 원 차이야. 이제 55세에 진짜 얼마가 되는지 1원 단위로 추적해 볼게. 이 숫자 보면 생각 바뀔 거야. 숫자로 보면요, 이제 진짜 마법을 보여줄게. 앞에서 뭘 사야 하는지까지 정했잖아?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 이걸 55세까지 하면 내 통장에 실제로 얼마가 찍히느냐? 감이 아니라 1원 단위로 추적해 볼 거야. 전제 조건부터 깔고 가자. 월 50만 원 납입. 연평균 수익률 7%, 55세까지 유지. 7%가 보수적이냐고?
나스닥100이 최근 20년 연평균 14에서 15%였고 S&P 500이 11%였어. 물론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진 않아. 그래서 일부러 절반도 안 되는 7%로 잡았어. 보수적으로 봐도 이 정도라는 걸 보여주려고. 자, 30세에 시작해서 55세까지 25년 납입이야. 5년차 35세. 매달 50만 원씩 꼬박 넣었으면 총 납입액이 3천만 원이야. 근데 잔액은 약 3,580만 원. 수익이 580만 원 붙었어. 솔직히 이 시점에선 별로 안 와닿을 수 있어. 그냥 은행 적금보다 좀 낫네. 이 정도 느낌이지. 벌써 놀라셨어요? 아직 진짜 마법은 시작도 안 했어요. 10년차 40세. 총 납입액 6천만 원. 잔액 약 8,654만 원. 수익이 2,654만 원이야. 내가 넣은 돈의 44%가 수익으로 붙은 거야. 슬슬 복리가 일하기 시작하는 게 느껴지지? 15년차 45세.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돈이 스스로 돈을 벌어오기 시작하는 구간이야. 총 납입액 9천만 원. 잔액 약 1억 5,848만 원. 수익이 6,848만 원. 내가 넣은 돈이랑 수익이 거의 비슷해지기 시작해. 돈이 돈을 부르는 구간에 진입한 거야. 20년차 50세. 총 납입액 1억 2천만 원. 잔액 약 2억 6,046만 원. 수익만 1억 4,046만 원이야. 여기서 잘 봐. 내가 넣은 돈보다 수익이 더 많아졌어. 1억 2천만 원 넣었는데 수익이 1억 4천만 원인 거야. 복리가 원금을 추월하는 순간이야. 그리고 25년차 55세. 총 납입액 1억 5천만 원. 잔액 약 4억 503만 원. 내가 넣은 돈은 1억 5천만 원인데 통장에는 4억이 넘게 찍혀 있는 거야. 수익만 2억 5,503만 원. 내가 번 게 아니야. 복리가 번 거야. 여기에 매년 받는 세액공제 99만 원을 재투자하면 25년이면 2,475만 원인데 이것도 복리로 굴러가니까 실질적으로 4억을 넘기는 거지.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40세에 시작하면 같은 조건인데 55세까지 15년밖에 없어. 총 납입액 9천만 원, 잔액 약 1억 5,848만 원, 30세 시작 4억 503만 원, 40세 시작 1억 5,848만 원, 10년 늦었을 뿐인데 2억 4,655만 원 차이야. 2.6배. 같은 50만 원을 넣었는데 시작 시점 하나로 2억이 갈리는 거야. 자, 그럼 이 돈을 55세부터 어떻게 받느냐? 여기서 세금 전략이 중요해. 연금 소득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가서 세금이 확 올라가. 그래서 핵심은 연 1,500만 원 이하로 받는 거야. 월로 따지면 125만 원이야. 이러면 연금소득세 5.5%만 내면 돼. 숫자로 보면요. 월 125만 원 수령하면 세금이 68,750원. 세후 실수령액 월 118만 1,250원이야. 4억에서 매년 1,500만 원씩 빼도 남은 돈이 계속 굴러가니까 27년 넘게 받을 수 있어. 55세부터 82세까지, 기대수명 83.7세까지 거의 커버되는 거지. 여기에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 IRP까지 합치면 노후 생활비 걱정이 확 줄어들어. 자, 이제 이 돈을 극대화하는 순서가 있거든? 연금저축이랑 IRP랑 ISA를 어떤 순서로 채워야 하는지 바로 알려줄게. 자, 이제 연금저축이랑 IRP랑 ISA 이 세 계좌를 어떤 순서로, 어떤 비율로 써야 하는지 정리해줄게. 여기가 진짜 돈 드는 파트야. 셋 다 좋다는 건 알겠는데 뭘 먼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 많잖아. 라운드별로 비교해볼게. 1라운드, 세액공제. 연금저축만 쓰면 연 600만 원 한도에 최대 99만 원 환급. 근데 IRP까지 합치면 연 900만 원 한도에 최대 148만 5천 원. 이번 라운드 승자는 IRP 합산이야. 49만 5천 원을 더 돌려받으니까. 근데 IRP가 무조건 좋아 보이지? 다음 라운드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2라운드, 투자 자유도.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 가능해. 나스닥 100 ETF에 전부 때려 넣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IRP는 위험자산 70%까지만 허용. 나머지 30%는 무조건 채권이나 예금 같은 안전자산에 넣어야 해. 금융감독원이 이 제한을 폐지하는 걸 추진 중이긴 한데 아직은 현행 기준저금이야. 이번 라운드 승자는 압도적으로 연금저축. 같은 돈을 넣어도 수익률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 3라운드, 유동성. 이게 결정타야. 연금저축은 급하면 꺼낼 수 있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꺼내면 16.5% 기타 소득세를 물긴 하지만 어쨌든 내 돈을 내가 빼는 게 가능해. 근데 IRP는
사망, 해외 이주,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이런 법정 사유가 있어야만 인출 가능해. IRP에 들어간 돈은 거의 잠긴 돈이야. 이번 라운드 승자도 연금저축. 3라운드 중 2승이야. 결론? 연금저축이 기본이야. 자유도 높고 유동성 좋고 세액공제까지. IRP는 세액공제를 최대로 뽑고 싶을 때 추가로 쓰는 거야. 잠깐, 2026년 바뀐 ISA 비과세안도 모르면 손해예요. ISA는 쉽게 말하면 세금 혜택 저금통이야. 3년 이상 유지하면 수익금 중 일반형 기준 500만 원까지 세금 0원, 서민형은 1000만 원까지. 2026년부터 확 올라간 거거든. 예전엔 일반형이 200만 원이었어. 2배 넘게 늘었어. 근데 ISA의 진짜 위력은 따로 있어. ISA에서 3년 동안 돈을 불리고 만기 해지한 다음에 그 돈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를 더 받아. 연금저축 한도와 별도야. 이 사이클을 3번만 반복하면 월 150만 원 내외 납입에 투자 수익까지 더해서 연금자산 1억 5천만 원 이상 쌓을 수 있어. 납입액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니까 이건 참고 기준이야.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월급에서 얼마를 떼느냐에 따라 조합이 달라져. 월 50만 원 이하만 가능하다? 연금저축 100%로 가. 자유도, 유동성, 세액공제 다 챙기니까 이게 최선이야. 월 50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 월 50만 원 먼저 채우고 나머지는 IRP에 넣어. 합산 900만 원. 이러면 세액공제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월 75만 원 이상 여유가 된다? 연금저축 50만, IRP 25만 채우고 나머지는 ISA에 넣어. 3년 뒤에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사이클을 돌리는 거야. 이게 세금 혜택을 극한까지 뽑아먹는 순서야. 퇴직금 팁 하나.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안 내고 미룰 수 있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 감면, 11년 차부터는 40%까지 깎아줘. 그리고 수령 연차 카운트는 최초 수령 시점부터 시작되니까 10,000원이라도 먼저 연금 수령 신청해두면 연차를 일찍 쌓을 수 있어. 이거 아는 사람 진짜 별로 없어. 순서 하나만 바꿔도 수백만 원 차이가 나는 거야. 연금저축 먼저, IRP로 세액공제 극대화, ISA로 보너스 세액공제. 이 순서 꼭 기억해. 자, 오늘 한 얘기 딱 5줄로 정리해줄게. 첫 번째, 연금저축 안 하면 매년 최대 99만 원을 그냥 버리는 거야. 두 번째, 넣을 금액은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이 기준이야. 세 번째,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 나스닥 100 ETF를 사. 네 번째, 30세에 시작하면 25년 뒤 약 4억 원인데 40세에 시작하면 15년 뒤에 약 1억 6천만 원이야. 10년 차이가 2.5배 차이를 만들어. 다섯 번째, 연금저축 먼저 채우고 IRP 추가하고 ISA 사이클 병행하는 게 정답이야. 처음에 내가 뭐라고 했어? 연금저축 안 하면 매년 99만 원을 바닥에 버리는 거라고 했잖아. 이제 알았으니까 안 버리는 거야. 지금 당장 증권사 앱 열어서 연금저축 펀드 계좌 개설해. 5분이면 끝나. 오늘, 자 이제 시작합니다.